혹시 당신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이 그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에 허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감정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 감정은 성격도 의지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자동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진짜 원인과 의지 없이도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뇌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같은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을 겪으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약해진 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너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가 자동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논리보다 생존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를 찾지 못해도 뇌는 이미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의식 이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려는 뇌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반응한 이후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존재였습니다. 이 전환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떼어내 뇌의 작동 방식으로 옮기는 순간 불필요한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자책 대신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해는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설명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주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신경과학과 임상심리학 연구들은 이유 없는 우울이 특정 뇌회로의 작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뇌영상 연구와 장기 추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들은 반복적인 환경 자극에 의해 구조와 반응성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에 따라 실제로 회로가 강화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희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이 학습된 반응이라면 다시 학습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반응을 다루는 훈련을 3주만 지속해도 자각 수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반응 속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100일을 기준으로 뇌 영상상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함과 방향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실제로 뇌를 바꾸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은 충분히 길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의 중심에는 편도체라는 뇌 구조가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을 촉발하는 경보장치였습니다. 본래 역할은 생존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시 환경에서는 맹수의 위협이나 집단에서의 추방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편도체는 이런 위협을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였습니다. 생존 위협은 사라졌지만 편도체는 여전히 경보를 울렸습니다. 오늘날 편도체가 감지하는 위험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시당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관계에서의 미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이 자극들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뇌는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때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감정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커지고 논리는 작아졌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판단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울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편도체 반응은 의지 이전에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자동 시스템과 의식 시스템이 공존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의식 시스템은 느리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은 자동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빨라진 뒤에 왜 긴장했는지를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땀이 난 뒤에 긴장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실패 경험만 쌓였습니다. 실패는 다시 자기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사용할 위치를 바꾸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데 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데 의지를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접근법의 전환이었습니다. 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진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로 직접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우회 경로로 사용했습니다. 편도체는 신체 신호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호흡, 근육 긴장, 시선 방향 같은 요소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루틴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턱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는 공격 대비 상태를 해제하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크게 한번 깜빡이며 시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위험 집중 상태를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과정은 불과 30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를 안전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감정의 강도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때 논리가 다시 작동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마치 호랑이를 만났을 때 설명 대신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먼저인 것과 같았습니다. 뇌는 설명보다 신호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우울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뇌는 사용 빈도에 따라 구조가 변했습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정 반응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용이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감사는 안전 신호를 강화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위협 평가를 낮췄습니다. Oh no, this can't be 감정에 happening. 이름을 붙이는 What am I 행위는 going to do? 전전 두피질을 활성화했습니다. 하루 두 Oh 번의 no, 짧은 this can't be 루틴이면 happening. 충분했습니다. What am I going to 아침에는 현재 감정을 한 단어로 적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감정을 평가 없이 되짚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편도체 반응은 약해지고 조절 회로는 강화되었습니다. 의는 감정이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는 변화였습니다. 결국 감정 위에 서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비교 중독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 환경이었습니다. 타인의 결과는 즉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균형은 뇌에 지속적인 결핍 신호를 보냈습니다. 편도체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태도는 조건 없는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성과 이전의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Oh no, 의는 this 자기 can't be 암시가 happening. 아니라 What am I 신경회로 going to do? 재학습이었습니다. 비교를 알아차리는 순간 멈추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비교는 자동이지만 중단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비교 회로는 약해졌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열된 생존 시스템의 신호였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자책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몸부터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감정을 판단 없이 이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비교를 인식하는 순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했습니다. 감정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신호로 바라보는 태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